장기간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이 성공적으로 종료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맞춤형 억제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육군 부사관학교가 전쟁 영웅의 군인 정신을 배우고 미래 전사로서 역할과 비전 등을 되새기기 위한 상징물을 세웠습니다. 육군 1군수 지원사령부가 장병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상상 카페를 열었습니다. 신세대 장병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방부가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했습니다. 양국 국방부는 이번 연습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맞춤형 억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일명 TTX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5번째로 해마다 개최하는 연례적인 연습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이 있었던 시점이라 더욱 진지하고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많았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과 핵 사용 임박, 핵 사용 등 각 상황을 시나리오로 상정해서 한미 양국의 상황 판단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맞춤형 억제 전략과 미사일 대응 작전의 적용을 검토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TTX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우리 대표단은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지상 기반 요격 체계 GBI 발사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의 발사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패와 창을 모두 보여줌으로써 한반도 방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표단은 이와 함께 B-52 전략폭격기 내외부를 직접 확인하고 운용 요원들과 대화하면서 유사시 한반도 전개 절차와 핵무장 능력 등을 확인했습니다. B-52 폭격기는 재래식 무장 27발과 정밀 유도 무장 제2담 12발을 탑재할 수 있고 핵순항 미사일 20발을 싣고 공중에서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양국 대표단은 지난해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장관이 승인한 4D 작전 개념 및 이행 지침에 서명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네, 육군 부사관학교가 부사관 전쟁 영웅 흉상과 전통 미래 전사상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제막식에 이어 올해 첫 신임 부사관 임관식도 거행됐습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육군 부사관학교가 지난 26일 김만술 특무상사와 연재근 2등 상사의 흉상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들은 6.25 전쟁 당시 베티고지 전투와 형산강 도하작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부사관 대표 영웅들입니다. 이외에도 조선시대 군관을 형상화한 전통 전사상과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미래 전사상도 세워졌습니다. 이들 상징물은 조각가 이동훈 씨의 재능 기부와 신한은행, 주식회사 할인 등 민간 기업의 제작비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전통 미래 전사상은 전주박물관과 국립김해박물관,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검증을 받고 제작됐습니다. 학교는 교육생들이 부사관 출신 전쟁 영웅의 군인 정신을 배우고 전통 전사의 상무 정신, 미래 전사로서의 역할과 비전 등을 되새길 수 있도록 상징물을 제작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올해 첫 부사관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이들 중에는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했다가 재입대한 예비역 35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날 임관한 578명의 신임 하사들은 지난해 11월 부사관학교에 입교해 16주간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당당히 금빛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또한 신임 부사관 유기원 하사는 새 쌍둥이의 막내로 현재 부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두 형으로부터 축하를 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새쌍둥이의 막내로 먼저 임관해서 기쁘고 여기 남아있는 형제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멋진 부사관으로서 임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하사의 형인 유기룡, 유기창 후보생이 하사로 임관하면 새 쌍둥이가 나란히 부사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네, 요즘 병영 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부대 안에서 우리 장병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만한 공간은 그리 많지가 않은데요. 네, 육군 1 군수지원사령부가 최근 예하 부대에 상상 카페와 영화관을 열어 신세대 장병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 예하 12보급대대. 부대는 최근 장병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부대원들의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상상 카페. 원형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거나 창가 옆 테이블에서 책을 보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은은한 아로마 향초와 클래식 음악, 그리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더해지니 사회에서 접하던 카페 분위기 못지 않습니다. 육군 1군수지원사령부가 병영문화혁신 사업으로 예하 부대의 병영도서관을 새롭게 바꿔 북카페 형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동안 장병들이 겪던 의사소통 공간 부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동기생활관을 운영하면서 있었던 선후임들 간의 소통이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용사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던 점을 보고 많이 아쉬웠는데 이렇게 상상 카페를 개장하게 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조금 더 의사소통이 잘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카페에서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12보급대대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춘천시와 연계해 도서를 협찬받게 되면서 학습 서적부터 교양서까지 다양한 책을 구비하게 된 상상 카페는 장병들의 자기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엔 1년 뒤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는 느린 우체통을 설치해 장병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병영 카페가 생기고 나서 이용하면서 군 생활에 있어서 작은 활력소가 되고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또한 이 공간이 병사들과 간부들 간의 서로의 소통의 거리를 줄임으로써 이제 병사들과 간부들이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부대는 이 밖에도 40여 명이 관람할 수 있는 병영 영화관을 만들어 교육 자료를 상영하는 등 밝은 병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청년 실업이 문제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어려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시기에 군필자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김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직은 앳된 모습의 예비 교육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교수의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실습장 곳곳에 남아있는 땀방울의 흔적, 모두 이곳을 거쳐간 훈련생들의 작품입니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전문건설 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는 매년 300명이 입학해 건축과 토목, 기계 분야의 8가지 직종에서 1년간 국비로 무상교육을 받습니다. 1997년 개원 후 기술교육원의 과정을 수료한 5,883명의 취업률은 95%에 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군대를 전역한 사람에게는 우선 선발과 매월 추가 수당 지급 등의 혜택이 있다는 것. 교육원 관계자는 리더십과 책임감을 두루 갖춘 군필자들이 더욱 많이 입교해 건설 산업에서 활약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수한 건설 기능 인력 양성 교육과 해외 플랜트 건설 기술사 양성 교육, 조합 관계자들의 어떤 그 직무 능력 향상 교육을 위하여 개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직장, 국가기관 사람이 건설 사람에서 큰 역할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해 기술교육원을 수료한 군필자들은 100%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현역 부사관을 꿈꾸다 전역한 후 방향을 잃은 박준기 씨도 기술교육원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었는데 교육기간 중에 군대에서 경험이 동기들을 더 잘 이끌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서 사회 진출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박준기 사원은 군대에서 잘 생활도 했고 전문 교육원에서도 성실히 이수하면서 배움을 충실히 해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군 경력과 교육 경력이 사업체의 절대적으로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된다면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두루 꾸준하게 또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 건설 공제조합 기술교육원의 훈련생 모두는 기숙사와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고 수업료나 교재비, 실습비 등도 전액 무료입니다. 그 밖에도 주말 귀가 차량 운영과 운동, 여가 활동을 위한 시설까지 완비해
학생들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교육과정은 3월부터 시작되며 3월 15일까지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은 앞으로도 제대 군인이 건설 기능 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취업 지원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네, 최근 국가적인 혈액수급 위기에 대한 우리 군의 헌혈 운동을 보도드린 바 있는데요. 꾸준한 헌혈과 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국방부 근무지원단 헌병대에 근무하는 김성수 소령의 이야기인데요. 김윤아 대위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50원병대장 김성수 소령은 바쁜 군생활 속에도 꾸준한 헌혈과 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 소령은 헌혈 가능 시기가 되면 언제나 헌혈의 집으로 향합니다. 헌혈을 181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이 182회째고요. 이렇게 꾸준히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2008년부터 2주마다 빠짐없이 헌혈해 182회의 헌혈을 달성한 김소령. 헌혈의 집이 없는 철원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동서울까지 꾸준히 오가며 헌혈을 이어갔습니다. 그 밖에도 조혈모 세포 기증 희망을 등록하고 적십자사 기부 역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중대장으로서 또 모범을 보이기 위해 이제 헌혈을 하다가 이만큼 좋은 또 봉사 활동이 있을까, 헌혈을 좀 꾸준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제 그 새해 그 계획을 세우면서 매년 20회 이상씩 지금 헌혈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의 꾸준한 헌혈은 최근과 같은 국가적인 혈액 수급 위기 상황에선 중요한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굉장히 지금 재고가 부족한 상태인데 우리 김성수님처럼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그 혈액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 참 고마운 분들이죠. 그 환자분들도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김소령은 고교 시절 온 가족이 함께 신문 배달로 봉사활동을 하면서부터 이웃사랑의 실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신문 배달로 번 수익금 일부를 인근 보육시설에 대한 봉사활동 금액으로 사용했습니다. 어렵게 그 신문 배달을 했지만 좀 남을 위한 좀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또 아버지가 제의를 하셔가지고 맞춰가지고 한 10년 동안 그걸 이제 봉사활동 금액으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때 뭐 어린 나이였지만 상당히 좀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 지금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 돼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한 이제 봉사활동들이 정말 좀 많이 도움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헌혈뿐만 아니라 부대 장병들과 함께 인근 보육시설에 대한 봉사를 실천하며 봉사정신을 주변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소령은 봉사의 만족감을 표현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좀 뿌듯함이랄까 이런 걸 통해서 또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또 느끼고 200회까지 이제 헌혈을 할 예정이고 올 연말이 되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더 장기적으로는 건강이 허락한다면 500회까지 헌혈을 또 이어가고 또 직책과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봉사활동도 꾸준히 전개할 예정입니다. 한파와 혈액 수급 위기에도 김성수 소령의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은 우리들의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 네, 김성수 소령의 뉴스를 보니까 저도 앞으로 헌혈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해군 부사관 후보생 250기 수료식과 임관식이 26일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거행됐습니다. 정진섭 교육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요 지휘관과 참모, 지역기관장, 임관자 가족과 친지 등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임관식에서는 참모총장 우등상을 수상한 오진수 하사 등 4명이 수상했으며 교육사령관 우등상을 수상한 김인태 하사는 해군 중사로 5년간 복무 중 해군 특수전전단 대원이 되고자 재복무를 결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가와 해군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명예로운 해군 부사관이 되겠습니다. 필승! 정진섭 교육사령관은 훈시에서 당장 전투가 벌어지더라도 적 함정을 즉시 수장시킬 수 있는 전의와 전술전기를 갖춘 불굴의 전사가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임관한 신임 부사관들은 7에서 21주간 보수교육을 받은 뒤 각급 부대에 배치돼 조국 해양수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현재 건조 중인 114급 잠수함 7번함의 한 명이 홍범도함으로 명명됐습니다. 해군은 제97주년 3.1절을 맞아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무장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여천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새로 건조 중인 잠수함의 한 명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114급 잠수함에는 독립운동가나 국가 위기 극복에 기여한 위인의 이름이 한 명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1번함에는 해군을 창설한 초대 해군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의 이름이 붙여졌으며 2번함에는 고려시대 왜구를 격퇴한 정지 장군의 이름이 한 명으로 사용됐습니다. 3번함부터는 안중근함, 김좌진함, 윤봉길함, 유관순함 등 항일 독립운동가의 이름으로 제정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3.1운동 직후 간도 지역에서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 돼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바 있습니다. 현재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홍범도함은 4월 초 진수된 뒤 내년 7월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레바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명부대가 현지 파병 7개 나라가 참가하는 공용화기 사격훈련에서 우수한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스틸스톰이라 불리는 이번 훈련은 지난 16일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 핀란드 등 레바논 파병 7개 나라가 참가한 가운데 전반적인 공용화기 운용 능력과 사격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됐습니다. 동명부대는 전투장갑차 탑승 사격과 저격 소총 사격, K3 기관총 사격 등을 선보였습니다. 화기 담당관들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사격 전 2차례에 걸친 공용화기 집체 교육과 사격술 예비 훈련을 실시했으며 실제 훈련에선 유관 식별이 어려울 정도인 600m 표적을 명중시키는 등 타국 부대와 비교해 월등한 기량을 뽐냈습니다. 국방대학교 2016년 학위과정 입학식이 26일 개최됐습니다. 위승호 국방대학교 총장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입교식에는 교직원과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육해공 해병대 장교와 공무원, 베트남과 몽골의 외국군 장교, 일반인 6명 등 230여 명의 교육생의 입학을 축하했습니다. 위승호 총장은 훈시를 통해 절제된 자유로움 속에서 폭넓게 교제하며 국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인재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방대학교는 2015년 일반인까지 입학 자격을 확대하며 현재까지 6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대한민국 성우회는 26일 북핵 규탄 성명서 발표와 결의대회를 겸한 창립 27주년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성우회 회원 400여 명이 참가해 북한핵 반대에 대한 결의를 하고 북한핵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천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념식 축하 메시지를 통해 국가안보가 위중한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의 하나된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우회의 역할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성우회는 이날 기념식에 앞서 북핵 완전 폐기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회원들이 적극 동참하며 서명운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나이팅게일의 후예를 향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앳된 모습의 60기 예비생도들이 군인이 되어가는 모습 국방뉴스를 통해 보내드렸는데요. 드디어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수료했습니다.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무사히 수료한 자랑스런 85명의 주인공들을 지금 만나보시죠. 다섯 명이 입소한 이번 60기 예비생도들은 동고동락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전원 모두가 훈련을 무사히 마치게 됐는데요. 어느덧 어엿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정예생도의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김희진 위 예비생도는 제60기 훈련 기간 동안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자신보다 동료들을 챙기던 김희진 예비생도가 60기 중 첫 표창장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교육생도 김희진. 제 이름 불렸을 때 그냥 믿기지 않아가지고 그냥 어리둥절했는데 그냥 다 같이 해서 동기들도 다 잘했는데 그냥 제가 운이 조금 더 좋아서 잘 받은 것 같습니다. 1등상을 받은 만큼 모든 생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생도가 되어서 인간한 후에도 최고의 간호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나요? 네! 여러분 이제 생도죠, 그죠? 네! 긍정적인 생각하고 즐기는 거하고 두 가지를 항상 좀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생도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수고했어 얘들아. 성공적인 기초군사 훈련의 뒤에는 길라잡이 분대장 생도가 있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예비생도들의 긴장감을 항상 유지해준 가장 감사한 스승과도 같은 존재. 이제 모두 함께 웃으며 4주간의 추억을 한 장의 사진에 담아봅니다. 60기 예비생도들아, 이분대장 생도야.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수료한 거 축하하고 생도 생활하면서 힘들 때 힘이 줄 수 있는 선배가 될게. 축하해. 60기 예비생도들아, 7분대장 생도다. 너희가 내가 가장 무섭다고 했지만 다 너희를 위해서였어. 입학해서도 계속 지켜볼 거니까 좋은 생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60기 예비생도들아, 6분대장 생도야. 우선 오늘이면 길었던 기초군사훈련도 끝나게 되는데 4주간 기초군사훈련 받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어. 4주 동안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훌륭한 생도생활 기대할게. 입학 축하해. 바쁘고 몸은 힘들 수 있더라도 제 자신에게 당당하고 떳떳한 그런 멋진 생도가 되고 싶습니다. 할 수 있을까 하는 나 자신에 대한 물음을 안고 시작했던 4주간의 기초군사 훈련.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예비생도들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정예 간호장교로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딘 이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군진의학 발전에 큰 디딤돌로 성장할 것입니다. 저희 국방뉴스도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예비생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예비생도 여러분, 화이팅! 네, 그동안 고아라 중위와 함께 국방뉴스를 진행해 왔는데요. 다음 뉴스부터는 김윤아 대위가 고아라 중위와 함께 뉴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추억이라는 게 시간이 조금 지나야 소중했다는 걸 알게 되죠.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지금 이 자리가 너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